일단은 현재 집값을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거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분 중에 지금 이제 고점이다 거품이라고 하신 분들이 6분,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4분입니다. 제 의견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거의 저희가 기사를 예고해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보기엔 거의 빠숑님의 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뉴스만 쫙 읽어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또 뉴스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그걸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완벽하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 작은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방송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실시하는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활용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들어보시면 오늘 방송이 짧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른 집값, 전문가 10명 중 8명 내년에도 오른다. 조선일보에서 해마다 연초에 네. 요런 그 기사를 내는데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달쯤에도 이런 올해 집값 예상해본 결과 10명 중 8명 오른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학계에 계신 분들 반 정도, 이제 네. 시장에 계신 분들 반 정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이번 전문가 분들 10분은 다 대부분 시장에 계신 분들은 없네요. 제가 빠졌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분의 의견을 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발표한 기사였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연당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집값을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거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분 중에 지금 이제 고점이다 거품이라고 하신 분들이 6분,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4분입니다. 일단은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양분됐다고 보는 게 맞고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이상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아니다.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님 계시거든요. 네. 집방 랩장님이신데 이분도 고점이 아니라고. 왜냐면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늘 보통 보수적이셨죠. 예, 이분도 예. 고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학계에 계신 분들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과열입니까? 고점입니까? 저는 입지에 따라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여기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도 좀 다 같은 소리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신규냐, 기존 주택이냐, 나홀로냐 뭐 이런 것들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점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점인 거 알고 사고 거품인 거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길 기대하면요 안 빠져요. 거품인 거 알고 사는 것들이지 절대로 거품이나 고점 논란을 해서 우리한테 덕될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선호하는 입지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고요. 정말 싼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자끼리 막 주고받는 시장에서는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을 해도 되는데 서울처럼 인기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논란이 필요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언제까지 오르냐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일 재밌는 대답을 한 분이 고준석 교수님이랑 이상호 위원인데요. 고준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분산되기 전까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상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 없으면 앞으로 계속인데 저는 이제 뭐 특별한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오르지 않는 조정일 뿐이거든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또 되면은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이 빠질 거 올라갈 거 예상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춰드릴 수 있는데 서울 같은 시장은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좀 대기 수요량이 과연 서울을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돌릴 것인지를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사람들 마음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력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집값 변동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인데요. 딱 두 분만 하락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KDI 경제전략
연구 부장 송인호, 이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 요즘 뜨고 있는 리틀 선대위라고 하시는 이광수 수석위원님. 제가 이분과 얼마 전에 베트남 출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셔요? 굉장히 네. 성격 좋으신 분이고요. 네.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아무튼 이분은 하락을 예상하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네, 올해 살짝 올랐네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동성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동성과 저금리 공급 부족인데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금리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게 금융 쪽으로 유동화한 상품이면 모를까. 대부분 금리가 높았을 때 부동산 상승폭이 더 높았을 경우가 더 많았거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동성과 공급 부족 문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기존 아파트 매물 거래도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적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입 시기나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이건 대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10분이 다 다른 대안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빼고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각자의 경제적이나 상황에 맞춰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제일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60점대 후반부터는 청약 커트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후반인데 애들이 2명,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한 15년 됐어. 이러신 분들은요. 절대 집 사지 마세요. 기존 주택은. 무조건 청약 노리십니다.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적어도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다 저렴한 주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신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돈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요. 네. 지역을 바꿔야죠. 눈높이를 네. 낮추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볼 수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아브라 TV에 출연했었습니다. IMF는 IMF의 예. 부동산 라디오. 네. 아마 IMF의 부동산 라디오 사상 최고 청취율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거주층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방송에서 또 별도 프로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거주자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짧게 올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셔도 실거주층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